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하면서 오늘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일 연속 주식을 담고 있지만 코스피가 1950선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매물 부담이 만만치가 않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주식형 펀드 판매 압력으로 현재 운용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거래 대금도 이틀 연속 4조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망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도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말끔히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번호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추가적인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자동차용 센서 소자 국산화로 비상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대양전기공업은 35년의 오랜 업력과 316억 건의 각국 성급 인증, 대형 조선소 납품 등을 바탕으로 주력인 선박용 등기구에서 6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과 해양 플랜트, 육상용 조명과 철도 차량 등에 이어 MEMS 기술 기반 센서 소자 사업 진출로 제품 다각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MEMS 기반 센서 사업은 3분기 중 현대차 1차 밴더로부터 첫 수주 계약과 함께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동 센서 사업과 관련하여 보수적으로 현대차 그룹만을 대상으로 실적 전망에 반영하여 2012년 9억 원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2억 원, 2014년에는 145억 원, 2015년에는 246억 원을 가정하였으며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센서 분야에서의 축적된 노하우와 핵심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현대차 그룹 관련 센서 국산화 추진과 함께 현대차 1차 밴드와 공동으로 R&D를 진행하여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용 ESC와 타이어용 TPMS에 적용되는 센서용 소자를 납품하게 됩니다. 또한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지속할 대양전기공업은 무차입 경영과 더불어 2012년부터 배당이 기대되는 우량 중소형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박용 및 드릴심용 조명 등기구, 방산 제품 등을 국산해 왔으며 향후에도 MEMS 기반 센서 소자와 FPS와 육상 플랜트용 조명 등 기구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여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관 순매수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대양전기공업의 목표주가 14,2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증권에서 발간한 디지털 옵틱입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라는 긍정적인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디지털 옵틱은 지난 7월 13일 신규 상장한 삼성형 8M 카메라폰 렌즈 1위 업체로 갤럭시 S3 등 글로벌 히트 모델의 8M 렌즈를 주력 공급하면서 주가가 한때 공모가 11,500원 대비 플러스 4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진한 2분기 실적이 알려지며 전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고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및 전분기 대비 각각 28.7%와 4.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각각 34.1%, 30.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옵틱의 주가는 현재를 바닥권으로 향후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부진한 2분기 실적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며 스마트폰 고화소 경쟁으로 8M 렌즈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자 8M 전용 시와 신공장 신축을 단행하였으며 2분기 중 완공하며 일시적 비용이 계상되었고 전년 2분기 3M 표준 렌즈 매출 증가로 인한 역기저 효과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각각 75.1%와 137.5% 늘어나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유력하며 갤럭시 S3용 8M 렌즈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기 때문에 7월에서 9월 중 갤럭시 S3용 총 720만 개의 8M 렌즈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렌즈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수익성도 탁월한 상황인데 디지털 옵틱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3.4%로 상장 경쟁사인 세코닉스의 영업이익률 7.7%와 코렌의 영업이익률 6.1%를 압도하였으며 8M 렌즈 생산 능력도 연말까지 50% 늘어난 월 300만 개에 달할 전망이어서 고화소 렌즈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디지털 옵틱의 주가는 PER 6.7배로 코스닥 IT 하드웨어 및 카메라폰 부품주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며 따라서 공모가를 하회한 지금이 디지털 옵틱의 주식을 재매수할 적기로 판단하며 하나증권에서는 디지털 옵틱의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해외 자회사의 이익 성장 본격화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 업체로서 국내 및 중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투자 포인트의 첫 번째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내 치과 임플란트 시장은 중소업체 난립에 따른 과단 경쟁 양상을 보여왔는데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선두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브랜드 인지도가 확고해지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는 2010년을 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구조조정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선도 기업으로서 영업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19개의 해외 생산 및 판매 법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 법인의 합산 매출액은 2011년에 71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8.7%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2013년부터 지분법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법 이익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1억 원, 2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올해부터 미국 법인이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자회사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역사적 PER 밴드를 감안하면 목표 PER 18배는 무리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12개월 선행 EPS 1,569원에 목표 PER 18배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 2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대양전기공업, 오스템 임플란트, 디지털 옵틱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에서 정태식 전문가 또 남은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20번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컴퓨스요. 예, 컴투스요. 네.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51,00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51,000원이면 오늘 종가인데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오늘 장중에 한 것 같아요. 아침에요. 아침에 오늘 네. 장중에 사셨다고요? 네네, 51,600원입니다. 아, 51,600원이요? 네네. 10% 네. 사셨다고요? 네네. 예, 모바일 업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컴투스와 또 게임빌 중에
컴투스를 선택을 하신 건데요.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고가에 산 건 아닌가 또 목표가 알고 싶고요. 예. 네, 또 이 회사 실적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자는 좀 길게 보고 하셨어요? 네, 좀 2, 3개월 길어도 괜찮아요. 한 2, 3개월 정도요. 네, 네. 예, 비중을 10% 실으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갈 수 있겠다 싶으면 비중을 늘릴 생각도 있으시고요. 네, 또 10% 정도는 더 늘릴 생각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컴투스는 정태식 전문가께 지금 바로 여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예, 적절한 시기에 비중 늘리셔서 또 목표가도 좀 높게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단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뭐 10%만 사셨으니까 일단은 어떤 리스크 관리는 잘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 가시성 때문에 한 300% 정도의 지금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많이 올랐고 2,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신장을 했고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게임, 신규 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또 3, 4분기의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도 못하다면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반기 신규 게임이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예상했던 실적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기대감에 올라간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비중 10%를 더 늘리기보다는 10%만 가져가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추가 매수보다는 10%만 좀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컴투스 일단은 비중을 10% 정도만 유지를 하라는 진단이 나왔군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5,800원에 35%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과 동반하는 흐름들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자기만의 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뭐 7월 달에 이 LCD 패널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였고요. 이러한 패널 가격은 9월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킨들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정이 없이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을 염두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우선 주가의 흐름들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면은요.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2010년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그려왔었고요. 그리고 2011년 접어들면서 또한 어떤 충격 속에서 좀, 2011년은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본격적인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요, 시장의 조정과 함께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올 한 해의 어떤 현재의 가격을 측정해보면, 현재의 위치는요, 올 한 해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잇는 부분에서 한 62%대까지 단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정 타이밍, 즉 기술적인 조정 타이밍에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 가격에서 살짝 밀려 내려가면서 한 26,000원권 정도로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크고요.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 27,000원은 단기적인 목표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중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6,000원권을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요.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26,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요. 상당 부분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26,000원 이하에서는 손절매를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지가 된다면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9729님께서 동원 시스템즈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981원이시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네요. 예, 동원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수 엑스포 관련주로서도 좀 올랐고요. 요 근래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900원 원짜리가 뭐 역사적인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900원 원짜리면은 이 앞전에도 2008년도죠. 그때도 한 850원 정도.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그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900원 밑에는 아마 그 역사적인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인 매수한다면 10% 정도 더 사볼 수 있으나 900원이 깨진다면 일시적으로 빠져나오시고 다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10% 매수 이후에 목표가는 한 1,2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은 900원 손절가, 목표가 1,200원으로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도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그 LG 이노텍을 신청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종목을 신청하셨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 동국 SNC라고 하는데 시청자님 맞으세요? 예. 예, 동국 SNC 얼마에 몇 맞아요. %나 들고 계세요? 예, 착각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예, 예. 3,510원요. 3,510원이에요. 예,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오늘 종가를 보니까 3,580원에 마감이 됐네요. 어제 장에서도 좀 올랐었고요. 예. 예, 일단은 수익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은지 그게 예.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시고요. 예, 한 연말거든요. 연말까지 보시고요. 이 종목은 언제 매수가 된 거예요? 매수 현재가 뭐 얼마 기간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예, 연말까지 목표가, 손절가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지가 궁금하시군요. 예. 예,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뭐 더 알고 싶은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은 원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잘 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윈드타워 관련해서 이 풍력 전문 회사죠. 일단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별 기업의 어떤 흐름들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전체 테마를 좀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풍력이든지 태양광이든지 대부분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장기간 좀 물려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요, 물려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풍력이라든지 자연광 테마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가가 기본적으로 100달러 선은 충분히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승 속도는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흐름은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요, 지수 대비 상당히 좀 탄력이 좀 둔화된 흐름입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상으로는요, 충분한 하락 추세를 이제 조금씩 전환해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일정 부분의 물량 소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충분히 무게를 둘 수가 있고요. 다만 단기간보다는 중기간 수익률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절매 라인을 잡는다면 3,500원을 이제 하회하는 선에서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요. 종가상으로 그리고 한 2,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3,500원 지지를 한다면 1차 목표치는 한 4,000원 근처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중장기 투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4,000원 정하시면 되겠네요. 동국 SNC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종목 중에서 볼 텐데요. 볼 종목은 KINX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KINX를 12,800원에 10%를 들고 계시는군요. 7469님의 종목인데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예, KINX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세가 상당히 강한 종목이고 일단은 KINX 같은 경우는 세력이 지금 강하게 지금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주가가 지금 계단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그 수급이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조정이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봅니다만은 15,000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15,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11,500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정장에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11,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1,500원을 단기 손절가로 보고 목표가 단기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바로 호남석유 볼게요. 호남석유는 081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25만 원입니다. 비중은 10%로 많지는 않으시고요. 매도 깔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탄력이 좀 강화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KP케미칼과의 이제 합병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업황의 어떤 마진폭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미국의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시장이 풀리게 되면은 미국의 화학 업체들이 어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약간의 위기적 심리가 좀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누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탄력은 좀 둔화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 나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가의 흐름은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상당히 좀 좋은 매수의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등에 이제 맞물리면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매 가격을 미리 정한다면요, 25만 원 선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손절매의 어떤 리스크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간적으로는요, 아직은 추세에서 완전히 강한 추세로 변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좀 시장 대비 좀 작은 흐름이 나타나는, 즉 적은 낮은 베타의 흐름들이 현재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 단기적인 어떤 상승 탄력이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중기 관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일단 뭐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큰 우리나라의 장세에 대한 충격이 없다면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 보고 또 전화 연결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SM을 봐드릴게요. SM 문의하신 분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640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48,100원이고 20%인데 두 달째 이 가격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요. 하락 조짐인지 알고 싶다고 상담 좀 꼭 해달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SM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예, 요 근래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하락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매물이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3, 4분기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작년에 급등한 이후에 보면은 고점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올해 1월 달에도 그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 이번에 상승장에서도 결국은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은 좀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아직 추세가 뭐 전환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올라온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박스권 5만 한 2천 원짜리 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비트컴퓨터 들어와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사신 분은요, 매수가가 6,970원이시고요. 25% 들고 계신데요. 이분 역시 상담해달라고 사당동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손해를 좀 보셨네요. 예.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습니다. 박근혜 위원회 당선이 나타났지만은요, 주가는 오히려 뒤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해서 해석하기보다는요, 이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대부분 생명과학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컴퓨터가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재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요, 일단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지점은요, 오늘 같은 게 하락한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즉 6,500원보다 좀 하회하는 6,400원대는요, 충분한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좀 상당 부분 좀 미끄러져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만약에 6,400원이 떨어지게 되면 5,700~8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6,4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요, 좀 과감히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5,700~800원대에서 재매수를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가격에서 지지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1차적인 7,500원 선의 가격은 가볍게 올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8,000원까지 1차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1차 목표치는 8,000원. 그렇지만 6,400원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자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비트컴퓨터 말씀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오진 프라임. 우진 플라임이요. 예. 예, 우진 셀렉스에서 사명이 변경된 우진 플라임 맞으시죠? 예,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6,100원에 5% 가주세요. 6,100원의 비중이 5%시라고요? 예, 예. 오늘 종가가 4,000원대인데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다행 중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근데, 한 30~40% 빠져 있으니까 아우, 예. 속상하죠, 뭐. 중간에 어떻게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세요? 우진 근데 플라임. 앞으로 예. 갈 수 있는지 하는 거 여기 그거만 여쭤보려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가요? 예,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십몇 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우, 그러세요. 예. 그거는 그런데, 이 뭐 가능성이 있어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지요. 재무 구조는 상당히 우량한데, 예. 영 뭐 신득치 않으니까 시세가 속상하네요. 아, 그러세요. 삼성전자를 10년 이상 들고 계시다고요? 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겠어요. 그렇죠. 그게 한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야, 굉장히 고수 투자자께서 지금 전화 연결을 하신 거군요. 지금 전문가께서 약간 긴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진 플라임 저희가 그럼 이 종목 얼마쯤에서 손절을 하면 그래도 좀 손해를 덜 보는 건지 이런 점도 함께 좀 봐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은 만큼 상담 좀 잘 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정재식 전문가님. 예, 우진 플라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구조도 좋고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현재 보면은 유압식 사출기를 지금 주로 생산했었는데 그동안 또 유압식 사출기에서 전동식 사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외국에서 일본에서 거의 한 80% 수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성장 동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전동식 그 사출기는 유압식 사출기에 비해서 전력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 가격대 4,000원 언저리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현재 지금 보면은 지지력이 강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좀 길게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4,000원 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겠고, 지금은 좀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87님께서 제일기획 문의를 하셨어요. 215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이 10%십니다. 남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우선요,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좀 어중간한 가격에 매수를 예. 하셨습니다. 사실은 2만 원 근처에서는 건드리는 것보다는 관망을 좀 해서 신고가가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지지선에 터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뭐 미국이나 중국의 여러 이제 광고 대행사를 인수하는 공격적인 지금 경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상당히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추세는요, 계속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추세를 잘 타는 종목들을 우선 매수를 해서 좀 장기간 가져가는 투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난번 17,500원에서 18,000원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2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이제 그 고점이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1,000원대에 있기 때문에요. 1차 목표 한 21,000원 정도 진입이 되면은요, 일단 좀 먼저 살짝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19,000원 정도 확인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제일기획 투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봅니다. 50 들어와 있는데요. 1,670원에 15%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1339님께서요. 예, 뭐 50 사실 그 본드 업계에서는 뭐 아주 알아주는 회사죠. 예. 현재 보면은 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건설 경기하고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뭐 본드는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하고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잘 받은 걸로 판단을 하고요. 바닥권에서의 단단한 지지력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온다면은 지금 앞전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1,9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1,9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고, 지금은 충분히 뭐 가져가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이었고요. 이번에 또 STS 반도체 받을 텐데요. 0279님께서 세 분 수고 많으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STS 반도체 사신 가격은 5,910원이고요. 25% 들고 계시네요. 예, 5,910원에 사셨으면 뭐 좋은 가격에 사셨다고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의 어떤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반기, 특히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펀더멘탈 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따라서 현 지점은 본격적인 심리 회복의 단계, 그리고 심리 회복의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지금 그어두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한 6,500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손절매 가격으로 먼저 전해드리자면은요, 한 5,8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좀 물량 축소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은요, 충분히 이제 지지가 된다면 1차 목표치 6,500원까지의 흐름은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6,500원에 진입이 되었을 때는 한번 끊어주고 가시자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524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볼 텐데요. 어제 국도화학 봐드렸었죠. 오늘 펜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6,060원에 20%를 원래 들고 계신데 오늘 추가로 매수해서 매수 단가가 5,500원 되셨다고 했고요. 20%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에 더 사셨으니까 비중은 좀 더 늘어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조정은 거의 그 200일 언저리인데요. 지금 현재 조정은 좀 마무리돼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판단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해품탈로
유명한 뭐 제작 업체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요 거래가 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거의 뭐 조정은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짧게 끊어줄 것을 권해드리겠고, 올라온다면은 5,500원에서 5,500원 이상, 한 5,500원에서 한 5,700~800원 이 언저리에서 한번 1차적으로 매도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화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STX 조선해양입니다. 이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1,200원에 10% 들고 계시다고요. 1,300원이 오늘의 종가인데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남은 원장님. 예, 1,200원에 사셨으면은요, 충분히 좋은 가격에 사셨다고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조선업종 아직까지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국의 셰일가스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파이프로 연결되는 PNG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LNG 쪽으로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어떤 향후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00억의 이제 BW, 즉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는데요. 등급이 A- 등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희석 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탄력 둔화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해 본다면은요, 현 가격에서 사실은 깨어져서는 안 된다.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종가상으로 9,800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만약에 9,800원을 하회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수급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동반적으로 이제 투매 현상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이 가격이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 10,000원 정도까지만 지지를 확실하게 해준다면은요, 본격적인 이 조선업황에 좀 회복세에 동반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들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로는요, 조금 길게 좀 높게 잡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한 12,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9,8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7956님께서 대한제강 문의하셨습니다. 7,8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아마 최근에 매수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뭐 대한제강은 상반기 실적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 업체들이 뭐 실적 그렇게 안 좋습니다만은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충분히 지금은 조정이 끝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구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지금 들고 간다면은 충분한 반등이 나올 걸 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셔서 이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종목 봅니다. 오늘 정말 종목 많이 들어오는데요. 두산엔진 봐드릴게요. 두산엔진 사신 분 매수가가요. 14,800원이시고요. 비중이 많으세요. 70%십니다. 언제쯤 반등할까요? 장기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14,000원 가격이라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선박용 엔진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선, 즉 해운업계의 회복이 일어나야지만 두산엔진 또한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운업계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두산엔진은 지금부터는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계속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높은 가격에 사셨다면, 그리고 비중이 많다면은 일정 부분의 롤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끊어주고 또 재매수하는 이런 포인트를 좀 찾아가는 게 좋겠고요. 우선 그러한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자면은요, 일단 추세적으로 고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트렌드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올 한 해에 최저가와 최고가가 맞물리는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11,700원, 12,000원 정도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본다면 한 12,700~8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저항을 받더라도 추세를 계속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꼭 하나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13,500원이 온다면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그리고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비중을 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조정 타이밍, 즉 12,000원 정도에 한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확실히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건설주 중에서 한라건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봐드리죠. 4321님께서 뒷번호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한라건설 14,200원에 30%를 들고 계신데 좀 오래 들고 계셨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예, 한라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건설주들이 그동안 뭐 많이 못 갔죠. 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건설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많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이 근래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건설업의 그 어떤 악재는 이미 다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퇴출될 건설회사들은 그만큼 또 많이 퇴출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괜찮은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추가적인 매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좀 조정이 들어올 때 추가적인 매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 10,000원 언저리 이런 자리가 아마 추가적인 매수 가능한 지점으로 보이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 유동성 장세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언저리에 매수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RNL바이오를 봐드릴 텐데요. 두 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8501님께서는 RNL바이오를 사고 싶은데 매수 가능한지를 물어오셨고요. 또 7380님께서는 RNL바이오 4,996원에 36%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분 가격 위주로 봐드리고 매수도 가능한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관련해서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에 의해서 유방재건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은 크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속적으로 손실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장기 기대치와 수급에 의존하는 종목들은요, 철저히 이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당히 좀 빠른 템포나 또 타이밍을 잘 잡아 나가시는 분을 제외하면은요, 건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현 시점은요, 상당한 리스크가 좀 줄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중요한 상황이겠죠. 일단 RNL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주가의 어떤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뭐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또 2011년 작년에도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 시점부터는요, 일단 각도상의 문제를 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현재 5,4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저항권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자, 매수권역은 4,6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6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만약에 4,4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요, 한 200원 정도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손절매를 하시고요. 4,6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5,400원권까지의 어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치 5,400원, 매수 가격 4,600원. 2차 목표치는요, 조금 더 높게 잡겠습니다. 6,300원 정도, 6,300원 정도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432 하나님 한라건설 받으렸는데 감사하다고 단문을 주셨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GKL인데요. 5476님께서 24,500원에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은 35% 있는데 매매 동향 알고 싶다고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가 봐요. 예, GKL 말씀드리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많이 지금 반등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차트가 다시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예, GKL은 지금 보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했다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합니다. 외국인의 지금 내방객이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고 현재 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수혜가 됩니다만은 요즘에 또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일본하고도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걸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보면은 외국인 그 내방객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가져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요 근래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습니다. 예, 386 하나님께서 LDT 봐달라고 문자 몇 개 보내셨는데요. 지금 봐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5,22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셨을까요? 예, 오늘 사셨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셨더라도 목표가 매수 가격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리스 개발 전문 회사인데요. 이런 기업은요, 단기간에 어떤 이익을 낸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결국에 나중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그렇지만 현재의 경영 상황을 보더라도요, 무차입 경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아몰레드 IC에서 지금 LED IC 쪽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더라도요, 7월 달에 한 번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상승은 이 전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상승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000원 오늘도 좀 올라갔다가 밀렸긴 하지만은요, 충분히 이제 이 가격대를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가격이 돌파가 된다면 한 6,000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좀 수익률 높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제 손절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역시 4,500원을 하회하는 수준, 4,500원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종가상으로 마감이 된다면 물량을 줄여야 되겠지만은요, 충분히 지지가 된다면 1차 목표치는 바로 직전 고점인 5,500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기간을 준다면 6,000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2202님께서 디지털 옵틱 문의하셨는데 사신 가격이 13,300원이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앞서서 전문가 추천으로 나왔던 종목이고 그분께서는 16,000원 제시를 목표가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성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휴대폰 또 차량용 그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장착되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옵틱이 생산하는 품목이 휴대폰 그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장성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끝나고 요 근래에 다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일단은 조정이 마무리된 걸로 판단을 하고 좀 더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뭐 올라오지 않을까 이건 판단을 합니다. 좀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보내주신 종목 다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 그래도 못 본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이 시간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가 또 남은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센투자플러스는 물론이고 서울경제TV 모든 방송을 KT올레 IT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